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지방선거 후보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달 내에 공천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지만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수시장 선거엔 재선에 도전하는 현 시장에 맞서 민주당 8명과 국민의힘 1명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한 번도 연임 시장이 없었던 여수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지난 2014년 300여 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올해에도 광주, 전남 곳곳에서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6명이 귀농 혹은 귀촌 의향이 있고 전남으로 귀농, 귀촌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4%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일 지방선거 출마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후보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양당 모두 이달 내에 공천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지만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관위가 광주와 전남 등 9개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에 들어갔습니다. 광주는 4명, 전남은 1명의 후보가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광역단체장 경선 대상은 15일 확정하고 20일부터는 경선 일정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기초단체장 후보부터 면접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기초단체장 컷오프를 마무리하고 광역의원, 기초의원 순으로 4월 말까지 경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앙당에서 또 처리해줘야 될 것들이 좀 늦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아마 4월 말까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후보에 광주 주기환 인수위 전문위원, 전남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를 단수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기초단체장은 광주 2명, 전남 5명의 후보가 공천 신청을 마쳤고 조만간 추가 후보 공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추가 접수 기회를 주려고 그래요. 한 명이라도 더 출마를 시켜야 되니까. 양당 모두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이달 내에 후보 공천이 마무리됩니다. 다만 당초 계획했던 일정들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만큼 일부 지역은 5월 초까지 경선이 진행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6일 지방선거 출마자의 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2일 시작되고 19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유두석 장성군수와 김산 무안군수 등 모두 16명이 공천 배제됐습니다. 민주당 전라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유두석 장성군수와 김산 무안군수 등 2명의 현직 군수를 비롯 순천시장 김정욱 후보와 나주시장 김선용 후보 등 기초단체장 후보 4명을 공천 배제 결정했습니다. 또 광역의원 후보자는 11명, 기초의원 후보자는 1명이 공천 배제되는 등 모두 16명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지방선거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여수시장 선거를 살펴봅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권오봉 현 시장에 맞서 민주당 8명과 국민의힘 1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그동안 단 한 번도 연임 시장을 허락하지 않았던 여수 시민들, 이번엔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이계혁 기자입니다. 지난 1998년 일대 김광현 시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연임에 성공한 현직 시장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재선으로는 3대와 5대 시장을 지낸 김충석 전 시장이 유일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첫 연임 시장을 목표로 권오봉 현 시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여수시의원 출신 3명도 시장직에 도전했습니다. 전창곤 현 여수시의회 의장, 성혜석 전 여수시의회 의장, 그리고 김유화 전 여수시 의원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강화수,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을 지낸 김현철, 그리고 박기성 전 방송위원회 연구위원이 여수시장에 도전했습니다. 또 변호사 출신의 정기명 예비후보와 이재명 전 경기지사 정책수석을 지낸 조계원 예비후보가 시장직에 도전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신용운 여수시민포럼 정책연구소장이 도전했습니다. 여수에서는 98년 3녀 통합 이후 치러진 6번의 시장 선거에서 주승용, 김충석, 권오봉 등 3명의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의 보증 수표가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민주당 컷오프 결과에 따라 무소속 출마를 결정하는 후보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세계 박람회장 운영 주체와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극도로 분열된 민심을 어떻게 수습할지가 민선 8기 여수시장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네, 이어서 곡성군수 선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곡성군도 현직 군수가 일찌감치 3선 도전을 포기한 지역 중 하나인데요. 지난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민주당 후보가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역대 7차례 지방선거 가운데 무소속 군수를 3차례 배출했던 곡성군. 민주당 소속 유근기 군수가 일찌감치 3선을 포기하면서 민주당에서 2명, 무소속 3명 등 5명의 예비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부분의 전남 지역과 다르게 무소속 예비 후보가 민주당 예비 후보보다 많습니다. 무소속인 조상래 예비 후보는 8대와 10대 전남 도의원, 6대 곡성 군의원을 지내 의정 경험이 풍부합니다. 곡성에서 20년 가까이 언론사를 운영한 박정하 예비 후보도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무소속 강대광 전 의원은 곡성 군의회에서 5대부터 7대까지 연속으로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진 예비 후보 2명은 곡성 군의원 출신입니다. 이상철 예비 후보는 5대와 6대 곡성군의회, 11대 전남 도의회를 거쳐 지역 내 인지도가 높습니다. 이재호 예비 후보는 20여 년 동안 곡성군청에서 공직 생활을 한 뒤 7대 곡성군의회 의원을 지냈습니다. 곡성군수 선거는 무소속 강세에 맞서 민주당이 얼마나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울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또 무소속 후보들 간 합종연행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곡성군은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관광벨트, 수해 예방을 위한 친수시설 조성 등이 민선 8기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노원 장성군수 예비 후보가 공식 출마 선언에 나섰습니다. 박노원 예비 후보는 오늘 장성군민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군수가 나서서 장성의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장성군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박 예비 후보는 장성군, 나주시, 전남도청, 행정안전부에서 일한 뒤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했습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오늘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민주당 의원 압도적 다수가 검찰개혁에 찬성하고 있다며 이달 안에 검수완박 법안 국회 통과와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검찰개혁이 특정 정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인권을 위한 일이라며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4년 300여 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8년째를 맞았습니다. 올해도 4월 16일을 앞두고 광주 전남 곳곳에서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모 공간 천장에 가득 매달린 노란 종이배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여전히 세월호를 기억하고 잊지 말자는 학생들의 글귀도 학교 곳곳에 붙었습니다. 광주 40여 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지난 3월부터 자발적으로 교내에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세월호 기억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이제 잊을 때 되지 않았냐, 왜 아직까지도 하냐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저희가 준비하면서 저 잊으면 안 되겠다, 8주기여도 기억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세월호 시민 상주 모임과 4.16 국민연대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5.18 민주광장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합니다. 광주 5개 자치구에서도 각각 15일과 참사 당일인 16일 추모 기억문화제를 열 예정입니다. 진도군 팽목 세월호 기억관에서는 오는 16일 8주기 기억식이 진행되고 목포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8년을 기록한 기억의 봄 열다 전시회가 오는 20일까지 열립니다. 그때 당시 촛불을 들었던 그 마음들이 사실은
또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때 마음으로 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진실에 다가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8년. 누군가는 그만 잊을 때도 됐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아직 광주 전남은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이른바 베이비 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6명 중 6명이 귀농 혹은 귀촌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으로 귀농, 귀촌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약 44%였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1955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 부머 세대 1000명에게 귀농 혹은 귀촌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10명 중 6명이 농촌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 중 전남으로 귀농, 귀촌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사람은 약 44%였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새로운 터전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생활 환경과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을 선호한다고 답한 사람이 52.8%로 가장 많았고요. 귀농, 귀촌 정책이 잘 마련돼 있는 지역이 좋다는 답변이 28.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남은 인프라와 정책 모두 잘 준비된 지역일까요? 같은 조사에서 귀농, 귀촌 의향은 있지만 전남으로 갈 마음은 없다고 답한 22%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멀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응답자 중 20%는 지역 기반 시설과 공공 서비스가 부족한 점을 기피 이유로 꼽았습니다. 관련 정책 마련과 이에 대해 홍보도 부족한 상황인데요. 귀농, 귀촌 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10.9%에 불과했습니다. 어디로 가면은 여기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또 교육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선명하게 노출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필요하고 통합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귀농, 귀촌하고 싶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실제 전남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정책들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환자 인권 침해 의혹이 불거진 정신병원에 대해 지자체가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담양구는 환자들이 병실 청소 등을 하고 병원 측은 이를 사실상 묵인했다는 KBC 보도와 관련해 오늘 환자 면담과 병동 내부 폐쇄회로 화면을 확인하는 등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또 전라남도와 인권위에 자문을 구해 해당 사안이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때이른 기온 상승 등으로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서 오존 경보제 운영 시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늘 기온 상승과 일사량 증가로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6개월 동안 오존 경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지침은 5월 중순부터 4개월간 오존 경보제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광주광역시는 일사량 증가 등으로 지난 2020년부터 기간을 연장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와인 밀수입 의혹을 받고 있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지난 2017년 4월 박용하 전 여수상위 회장이 프랑스에서 구입한 와인을 세관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로 들여온 정황을 포착하고 와인 구매 내역 자료를 분석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여수상위는 박 전 회장을 10억 원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는데 재임 중 와인 구매에만 총 48차례에 걸쳐 1억 6,500만 원을 쓴 걸로 알려졌습니다. 구름 작가로 널리 알려진 강훈 작가의 특별전이 오늘 전남 도립미술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 특별기획전으로 마련된 강훈 작가의 개인전 운운하다에서는 마음 산책 연작을 중심으로 다양한 작품 300여 점이 오는 6월 12일까지 선을 보입니다. 강진 출신의 강훈 작가는 프랑스 리비네 갤러리 전속 작가, 제13회 광주 비엔날레 참여 작가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광양의 한 고가도로에서 컨테이너 트럭이 펜스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지고 컨테이너가 추락해 4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광양시 중군동의 한 고가도로에서 컨테이너 트럭이 추락 방지용 펜스를 들이받아 트럭 운전자 62살 남성이 숨졌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트럭에 실려있던 컨테이너가 고가도로 밑으로 떨어지며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했고 4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어젯밤 자정쯤 광양시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51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의 한 논두덩에서 불이 나 8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오늘 낮 1시 반쯤 순천시 승주읍의 한 논두덩에서 불이 나 89살 여성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쓰레기를 태우던 여성이 논두덩으로 옮겨 붙은 불을 끄려다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국내 첫 오미크론 제조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A씨가 중앙방역대책본부 검사분석팀 유전자 검사에서 오미크론 제조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쇼트트랙 세계선수권에서 최강을 입증한 우리 대표팀이 금이 환영했습니다. 환영 인파로 공항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성윤 기자입니다. 눈부신 금빛 질주를 펼치고 귀국한 쇼트트랙 대표팀이 입국장에 들어서자 환호와 플래시 세례가 이어집니다. 100여 명의 팬들이 뜨거운 열기를 내뿜은 가운데 선수들은 피로를 잊은 채 밝게 웃었습니다. 공항에 이렇게까지 많이 나와주실 줄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제 핑크머리를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이거 내가 검정 머리로 돌아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관왕을 차지한 최민정은 역사에 남을 역전 드라마를 쓴 개주 결승을 최고의 순간으로 꼽았고, 마지막 주자로 개주를 하면서 이런 상황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끝나고 나서 다시 보니까 뿌듯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와, 이거 언니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전 진짜 감탄하면서 안에서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 개주 우승을 이끈 맏형 곽윤기는 세리머니의 의미도 밝혔습니다. 경기 너무 편안했다. 약간 이런 의미. 우리는 정상에 섰을 때 가장 편안한 마음을 느낀다라는 의미도 될 것 같고. 힘겨웠던 시즌을 화려하게 마무리한 선수들은 쉴 틈도 없이 다음 달 대표 선발전을 준비합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프로축구 수원FC의 이승우 선수가 요즘 K리그에 신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화끈한 골잔치와 독특한 춤으로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데뷔 후 5경기 동안 터질 듯 터지지 않아 땅을 치며 답답해하던 이승우가 봄바람과 함께 화려하게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특유의 질주 본능을 앞세워 마침내 첫 골을 터뜨리고 신들린 듯한 댄스 세리머니로 신고식을 한 뒤 천재성과 스타성을 겸비했던 예전의 이승우로 돌아왔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3골에 도움 1개를 기록하며 최하위였던 수원FC를 7위로 끌어올렸고, 골을 넣을 때마다 비슷한 듯 다른 독특한 춤사위로 강렬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 땐 잘 놀고 할 땐 열심히 하고 어렸을 때 많이 놀았을 때 좀 도움이 되지 않나. 네. 특히 막춤에 가까운 삼바춤 세리머니가 다양한 패러디와 함께 큰 화제가 되면서 하이라이트 영상은 조회수 100만을 훌쩍 넘을 정도입니다. 어려울 때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 같아서 팬분들에게 좋은 경기력으로 답해주고 싶고.
경기가 끝나도 이승우를 향한 열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코리안 메시! 화이팅! 화이팅! 벤투 감독 앞에서도 무력 시위를 펼치고 있는 이승우는 아직 보여줄 게 많다며 3년 만에 태극마크를 달겠다는 강한 의욕을 내비쳤습니다. 보여줘야지만 태극이라는 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K리그에 온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내 경기 간단하게 임하고 있고. SBS 이정찬입니다. 프로야구에서 선두 SSG가 2위 LG를 상대로 개막 9연승을 노리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유병민 기자입니다. 네, SSG는 개막 8연승 동안 팀 타율, 홈런, 타점, 득점까지 모두 1위를 달리며 화끈한 공격력을 선보였는데 오늘 2위 LG와 맞대결에서도 시작부터 방망이가 불을 뿜었습니다. 1회 추신수와 최정의 안타로 잡은 원아웃 1, 2루 기회에서 4번 타자 한유섬이 1타점 적시타를 날려 선취점에 성공했습니다. 1대1로 맞선 4회 한유섬이 상대 수비 시프트를 무섭게 하는 안타로 출루하자 타율 1할 9푼 4리에 불과한 크론의 방망이가 폭발했습니다. LG 선발 임창규의 높은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왼쪽 담장을 넘기는 투런 아치를 그렸습니다. 5회 한유섬이 우중간을 가르는 1타점 2루타로 한 점 더 달아난 SSG는 8회 현재 LG에 앞서며 개막 9연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키움은 NC와 홈경기에서 1회 이정우의 2경기 연속 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한 뒤 6회 포이그가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말루 홈런을 쏘아올려 4연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최지만의 팀 동료 템파베이 외야수 필립스가 패전 처리 투수로 등판했는데요. 투구는 어설펐지만 수비는 정말 끝내줬습니다. 수도권부터 차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때일은 더위가 단숨에 해소가 되겠는데요. 다만 하루 사이 기온이 많게는 20도나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16도, 태백 6도, 포항이 13도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내렸다 그쳤다 하겠는데요. 모레까지 제주도에 최고 60mm, 경기 남부와 강원도, 충청 북부에는 최고 40mm가 예상되고 그 밖에 전국은 5에서 10mm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오겠습니다. 다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할 수 있겠고 강원 산지에는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은 비가 내일 새벽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이따금 빗방울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동해안과 제주에서는 너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은 다시 예년 수준의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가 가지려고 하는 거 왜 맨날 뺏기는 줄 아니? 내가 가졌으니까. 명품, 오늘 주문하면 오늘 도착. 명품, 하루 만에 반란당하다. 반란. 이상으로 KBC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